힘을 내십시오. 하나, 둘, 핫! 하나, 둘, 핫! 아이가 나왔사옵니다. 장군감입니다. 아이고, 고놈 고추가 아주 우람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5살이 되더니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작은 산골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임신 3달째라 입덧이 심해서 밥 한 술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먹었다가 토해냈고 점심에는 물만 마셨다가 그것마저 토했습니다. 남편 석동이는 아내가 밥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산토끼라도 잡아올게요. 고기국을 끓이면 입맛이 돌거요. 석동이가 도롱이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합니다. 내일 가세요. 분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석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분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산토끼 정도는 금방 잡아올 수 있고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위험하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석동이는 웃으며 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산길 잘 아오. 당신이랑 뱃속 아이 생각하면 눈보라쯤이야. 석동이가 분이를 안심시키며 문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집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고 분이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이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자 분이는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지만 석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는데 분이는 방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당을 서성거리며 아들을 기다렸고 가끔 대문 밖으로 나가 눈보라 속을 응시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분이는 참다 못해 도롱이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아서며 소리쳤는데 네가 나가면 뱃속 아이는 어쩔 거냐며 집에 있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갔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석동이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낮이 되어서야 낭떠러지 아래에서 석동이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눈 속에 파묻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었고 손에는 토끼 한 마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석동이를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시어머니가 석동이의 차가운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분이에게 달려들어 분이의 배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 입덧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시어머니가 분이의 배를 주먹으로 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뱃속에 든 게 원수다. 원수야. 내 아들 잡아먹은 원수. 분이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는데 남편을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의 원망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는 사흘 만에 치러졌습니다. 분이는 상복을 입고 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 시어머니는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 잡아먹었으니 내가 밥값이나 해라. 내 눈에 띄지 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으며
분이가 다가가면 침을 뱉었습니다. 분이는 마당 구석에서 풀을 뜯어 죽을 쓰고 남은 밥알을 긁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뱃속의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견뎠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나 분이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6달째였는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은 핏기가 없고 팔다리는 가늘었지만 배만 불쑥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를 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뱃속에 든 놈도 아비 잡아먹은 원수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다가도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는데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하고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겨울 눈 내리는 날이었는데 분이는 진통이 와서 산파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도 열어주지 않고 마당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산파가 도착해서 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분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듣고 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머리가 보입니다. 산파가 외쳤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배에 힘을 주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 소리가 천둥처럼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 기둥이 울렸고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산파가 기겁을 하며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이렇게 큰 아기는 처음 봅니다. 산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보통 갓난아기의 2배는 되어 보였고 울음소리도 어찌나 큰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팔다리도 굵직했고 입은 유난히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입 큰 것 좀 봐라. 아비 잡아먹고 나온 놈이라. 입만 살았구나. 시어머니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만석이라고 지었는데 쌀만석을 축낼 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산파가 어이없어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기는 분이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아,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기는 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고 분이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아기에게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이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 하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아기를 빼앗으려 했고 분이는 몰래 밤에 젖을 물렸습니다. 만석이는 배가 고파서 밤새도록 울었는데 울음소리가 워낙 커서 온 동네가 떠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안고 헛간으로 숨어들어가 젖을 물렸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들으시면 안 된다고 아기를 달래며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젖을 물고 한참을 빨았는데 힘이 워낙 세서 분이의 젖꼭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참았고 아기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젖을 먹고 나서 분이의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든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안은 채 헛간 구석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람이 불어왔지만 분이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아비 잡아먹은 게 아니야. 엄마가 안다. 분이가 아기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만석이는 태어났고 분이는 온갖 학대를 받으며 아기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석이를 볼 때마다 아들을 잡아먹은 원수라고 욕했고 분이는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만석이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2배는 빨리 자랐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도 덩치만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석이가 클수록 더욱 구박했고
분이는 그 사이에서 아들을 지키려 애썼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장정만큼 컸고 어깨는 넓었으며 팔뚝은 굵직했는데 마을에서 가장 큰 덩치였습니다. 하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힘은 있었지만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석이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간장 종지만 한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밥은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는 밥이었는데 언제나 이 정도였습니다. 만석이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먹었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밥그릇 바닥이 드러났고 만석이는 빈 그릇을 바라보며 밥알이 몇 개 남아있는지 세어보았습니다. 1, 2, 3, 5개. 만석이는 그 밥알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입에 넣었고 혀로 천천히 굴리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에잇, 밥버러지 같은 놈. 그것도 모자라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물렸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만석이는 집을 나와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는데 팔 힘이 워낙 세서 두레박이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꿀꺽 들렸고 한 바가지를 다 마시고도 모자라 또 한 바가지를 마셨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물로 가득 찬 배를 손으로 툭툭 치니 철썩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만석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는데 물로라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때 동네 꼬마들이 지나가다가 만석이를 보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물 먹는 하마 지나간다. 한 꼬마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꼬마가 만석이 배를 가리키며 놀렸습니다. 저 배 좀 봐. 물통이야 사람이야. 또 다른 꼬마가 만석이 주위를 빙빙 돌며 놀려댔습니다. 밥은 안 먹고 물만 먹는 바보. 바보 만석이. 꼬마들이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만석이는 덩치는 컸지만 마음은 약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는데 물로 가득 찬 배가 출렁거려 걸음이 느렸습니다. 뒤에서 꼬마들의 웃음소리가 따라왔고 만석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만석이는 집 뒤편 헛간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헛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배를 움켜쥐었는데 물로 가득 찬 배가 출렁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고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만석이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말똥말똥했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낮에 마신 물은 이미 다 빠져나가서 배는 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의 목소리였는데 만석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석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분이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만석이를 헛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헛간은 어두웠지만 분이는 익숙한 듯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만석이도 따라 앉았는데 분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만 한 누룽지 뭉치였는데 부엌 가마솥 바닥을 긁어 모은 것이었습니다. 먹어라. 조용히 먹어야 한다. 분이가 속삭이며 누룽지를 만석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석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고 누룽지를 입에 넣어 허겁지겁 씹었습니다. 아니, 씹지도 않고 거의 삼켰습니다. 누룽지는 딱딱했지만 고소했습니다. 입 안에서 바스러지며 쌀 냄새가 났고 만석이는 그 맛에 눈물이 났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걸리는 느낌마저 행복했고 만석이는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만석이의 등을 두들겨주며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지만 만석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만 한 누룽지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만석이는 손바닥에 묻은 부스러기까지 핥아 먹었습니다. 누룽지를 다 먹고 나자 만석이는 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만석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이것밖에 못해줘서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엄마. 저 괜찮습니다. 배불러요. 만석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주먹만 한 누룽지로는 배가 차지 않았지만 엄마를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분이는 만석이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저 만석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헛간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헛간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만석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밥을 벌어서 엄마한테 하얀 쌀밥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봉으로 담긴 쌀밥에 따끈한 국을 곁들여서 엄마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언젠가 엄마한테 쌀밥 해드릴게요. 고봉으로 담아서요. 만석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분이가 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석아. 내가 크면 그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믿는다. 진짜 큰 밥그릇에 담아드릴 거예요. 엄마가 배 터지게 드실 수 있게요. 만석이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만석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만석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분이가 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는 또다시 간장 종지만 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세 숟가락을 먹고 나니 끝이었고 만석이는 또 우물가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또 놀렸지만 만석이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고 헛간으로 들어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분이가 또 누룽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누룽지가 아니라 밥알 몇 개였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항상 만석이 곁에 앉아 등을 두들겨 주었고 만석이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배고픔 속에서 자랐고 분이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견뎠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만석이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밥을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엄마와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엄마한테 쌀밥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 하지만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만석이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한테만 짐이 될 수는 없었고 자기도 밥값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산에 나무하러 가겠습니다. 팔아서 쌀이라도 사올게요. 만석이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만석이를 말렸는데 네가 힘 조절을 못하잖니. 또 무슨 사고 칠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만석이는 애원하듯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할게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이는 헛간에서 낡은 지게를 꺼내 등에 댔습니다. 만석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지만 만석이의 다리 힘으로는 쉬웠고 금방 나무가 많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큰 뗏넝쿨을 발견했는데 저걸 뽑아서 묶으면 곶감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석이는 챔넝쿨을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그 순간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샘넝쿨이 뿌리째 뽑혀 나왔는데 샘넝쿨뿐만 아니라 그것이 감고 있던 나무까지 함께 뽑혀 나왔습니다. 만석이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쿵넝쿨에 감긴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흙덩이까지 달려 있었고 그것을 땅에 내려놓자 쿵 하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는 이렇게 힘을 쓰면 안 된다고 중얼거리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나무 가지를 꺾으려다 나무 반쪽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애쓴 끝에 나무를 모았습니다. 만석이는 그것을 지게에 싣기 시작했는데 밥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욕심이 났습니다. 1개, 2개, 3개 계속 쌓아 올렸고 지게 위로 나무 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만석이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어깨에 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일어서려는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게가 박살이 났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게 다리가 부러져 나갔고 나무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석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게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제 그것마저 망가뜨렸습니다. 만석이는 부러진 지게와 흩어진 나무를 어떻게든 모아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부러진 지게 다리를 들고 한 손으로 나무를 안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는데 발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마을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만석이는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마침 옆에 이웃집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담벼락을 짚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와르르르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석이는 그냥 손을 짚었을 뿐인데 담벼락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주인이 집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는데 무너진 담벼락과 그 앞에 서 있는 만석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이놈, 내 담벼락을 왜 부수서? 이웃집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짚었을 뿐인데. 이웃집 주인은 담벼락이 혼자 무너질 리가 있냐며 당장 물어내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무너진 담벼락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만석이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만석이가 사고를 쳤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는데 무너진 담벼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물어드리면 되냐고 물었고 이웃집 주인은 쌀 2가마는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쌀 2가마는 이 집에서 1년 내내 아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마련해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만석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닥치라고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나올 때는 손에 쌈짓돈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분이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물어내라.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석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밥버러지 같은 놈. 힘만 무식하게 세서 사고만 치는 놈. 당장 나가라. 너 같은 놈 먹일 쌀 한 톨도 아깝다. 내 눈에 띄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이가 만석이를 감싸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분이마저 밀쳐내며 저놈 편들지 말라고 저놈 때문에 집안이 거덜났다고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나가 외양간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이 무거웠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외양간에 도착하자 만석이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은 채 훌쩍거렸는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만석이가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가 다가왔는데 커다란 눈으로 만석이를 바라보더니 혀를 내밀어 만석이의 머리를 핥아주었습니다. 만석이는 소를 안으며 소야, 너만 내 편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소는 만석이를 핥아주며 음매하고 울었고 만석이는 소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분이가 외양간으로 찾아왔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룽지도 없었습니다. 만석아. 분이가 만석이 옆에 앉으며 불렀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만석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해. 만석이도 엄마 품에서 울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외양간에서 밤을 보냈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석이는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았고 분이가 밥을 가져다 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 곁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집안일을 하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고 만석이는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만석이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이는 팥바느질감을 보따리에 싸서 장터로 갔습니다. 밤새 바느질한 것을 팔아 쌀이라도 사와야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천을 펼쳐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천을 만져보기도 했지만 값을 깎으려 했고 분이는 애써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천두피를 팔았는데 받은 돈은 겨우 쌀 한 돼 살 정도였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쉬며 남은 천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리니 관아 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고 아전이 큰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도 궁금해서 천을 챙겨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큰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단오 씨름대회, 보름 뒤 단오날, 관아 앞 씨름장에서 우승 상품은 황소 한 마리와 쌀 20가마. 읽어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소와 쌀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고 그 글자들이 눈의 집채만큼 크게 보였습니다. 분이는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황소 한 마리, 쌀 20가마. 그것만 있으면 만석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구박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거 따려면 장사들이 덤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년에도 씨름대회 했는데 이웃 마을 장사가 이겼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못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지만 분이는 종이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소 한 마리, 쌀 20가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만석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내던 힘, 담벼락을 무너뜨린 힘.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만석이가 그 힘으로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될까?
분이는 황급히 천을 팔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쉬지 않고 달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분이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만석이는 소 곁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석아. 분이가 만석이를 흔들며 불렀습니다. 만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만석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나가서 죽을까 봐요. 저 같은 건 없는 게 나아요. 분이는 만석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만석아, 정신 차려.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만석이가 놀라 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석아, 내 힘은 사고 치라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이 밥 벌어 먹으라고 준 힘이야. 분이가 만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보름 뒤에 단오 씨름 대회가 열린다. 우승하면 황소 한 마리랑 쌀 20가마를 준다. 만석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분이는 만석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 황소 따오면 할머니가 다시는 너 구박 못해. 쌀 20가마면 우리가 1년은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이는 엄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씨름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또 사고 치면 만석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가 만석이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사고는 무슨 사고야. 너는 힘이 세잖니. 그 힘으로 황소를 따오는 거야. 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끊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밥 실컷 먹을 수 있어. 너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엄마도 고봉으로 담아서 먹을 수 있어. 분이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만석이는 엄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 실컷 먹을 수 있다고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세숫대야만큼 큰 밥그릇에 담아서 먹을 수 있다고. 만석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배불리 먹는 상상이 퍼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분이가 만석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내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믿는다. 만석이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분이는 만석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만석이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석이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와 마당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몸을 풀고 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돌을 들어 올리고 나무를 밀어보고 제자리에서 뛰어보았습니다. 분이는 만석이를 지켜보며 응원했고 만석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밤마다 분이는 만석이에게 누룽지를 가져다 주었고 만석이는 그것을 먹으며 힘을 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단오 씨름 대회가 열립니다. 만석이는 그곳에서 황소와 쌀을 따올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배불리 밥을 먹을 것입니다. 만석이는 그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단오날이 밝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 씨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씨름장 주변에는 장사치들이 떡과 과일을 팔았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만석이는 분이와 함께 씨름장에 도착했습니다. 씨름장은 넓은 모래판이었는데 그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주눅이 들었고 분이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가 만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네 입만 믿어라. 엄마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씨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씨름장 안에는 이미 여러 장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근육질의 털이 북슬북슬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어깨는 넓었고 팔뚝은 통나무 같았으며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이는 그 장사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덩치는 컸지만 얼굴에는 솜털이 보송했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장사들이 만석이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저게 뭐냐, 애기가 왜 여기 있냐고 웃어댔습니다. 한 장사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덩치만 컸지 완전 애기라고 삿밤일 줄이나 아냐고 비웃었습니다. 장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귀가 빨개졌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사람들이 만석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씨름을 한다고, 첫 판에 나가 떨어지겠다고, 누가 저런 애를 데려왔냐고 웃어댔습니다. 만석이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아전이 나와서 경기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만석이와 옆마을 왈패의 대결이었습니다. 왈패는 덩치가 크고 얼굴이 험상추는 사내였는데 작년에도 씨름대회에 나와 여러 명을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왈패가 만석이를 보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야 하는 거 아냐? 왈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중들이 와하고 웃었고 만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왈패가 계속 조롱했습니다. 다치기 전에 집에 가라. 씨름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왈패가 만석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아, 할 수 있어.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손을 흔들며 만석이를 응원했고 만석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이겨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만석이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기면 엄마가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생각에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전이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만석이와 왈패가 모래판 중앙으로 나갔고 삿발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삿바는 허리와 다리에 두르는 천이었는데 상대의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이 씨름의 규칙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삿발을 매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묶지 못했고 왈패는 그것을 보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결국 옆에 있던 아전이 와서 만석이의 삿발을 제대로 매주었습니다. 삿발을 다 매고 나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왈패는 여유만만한 표정이었고 만석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작!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왈패가 재빨리 만석이의 삿발을 잡고 다리를 걸었는데 씨름의 기본 기술로 상대의 중심을 흔들어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왈패는 힘껏 당겼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왈패가 얼굴을 붉히며 더욱 힘을 주어 당기고 밀어보았지만 만석이는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왈패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붙여도 만석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오히려 왈패 자신이 땅을 밀며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왈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왜 안 들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큰 왈패가 꼬마를 못 넘어뜨린다고 저게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왈패가 자기를 밀고 당기는데 몸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뿐인데
왈패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관중석에서 소리쳤습니다. 만석아, 내 차례야. 밀어. 분이의 목소리가 만석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이는 왈패의 삿발을 잡고 있던 손에 조금만 힘을 주었는데 그 순간 왈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왈패가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만석이는 놀라서 힘을 풀었고 왈패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관중들이 더욱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왈패를 흔들었다고 믿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어떤 관중은 저게 정말 15살 애기냐고 물었고 다른 관중은 저 힘이면 장사를 이길 수 있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고 그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만석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했고 만석이는 그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이길게요. 엄마한테 쌀밥 해드릴게요. 만석이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왈패는 숨을 헐떡이며 만석이를 노려보았는데 이제는 여유만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긴장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씨름장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답니다. 경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왈패는 다시 힘을 내어 만석이를 밀고 당겼지만 여전히 만석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이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만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관중석에서 만석이를 보며 애가 탔습니다. 만석이가 힘은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을 쥐어뜯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아, 분이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만석이가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가 두 손을 입 주변에 대고 크게 외쳤습니다. 쌀밥, 고봉밥. 그 소리가 씨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의 뇌리에 하얀 쌀밥 이미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세숫대야만큼 큰 그릇에 고봉으로 담겨 있었고 엄마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끈한 쌀밥을 씹으니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배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밥그릇을 들고 함께 먹으며 웃고 있었고 두 사람은 배불리 먹고 또 먹었습니다. 만석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온몸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는데 왈패는 만석이의 눈빛을 보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만석이가 소리치며 왈패의 삿발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렸는데 왈패의 몸이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만석이는 왈패를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린 채 모래판을 향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왈패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쿵쿵 하고 떨어지며 모래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씨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만석이를 바라보았는데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왈패는 모래판에 파묻혀 신음을 흘렸고 아전이 당황하며 왈패에게 달려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승자 만석. 아전이 만석이의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만석이의 이름을 외쳤으며 어떤 이는 저런 힘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습니다. 만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만석이는 엄마를 보고 웃었는데 엄마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이의 상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장사였는데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습니다. 장사는 만석이가 왈패를 들어 올린 것을 보고 긴장했지만
자기는 기술이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장사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만석이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배직이라는 기술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가 만석이의 삿발을 잡고 몸을 숙이며 힘을 주었지만 만석이는 이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만석이는 장사의 삿발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고 장사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쾅 하고 모래판에 떨어졌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환호했고 만석이는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상대는 젊은 장사였는데 민첩하고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젊은 장사는 만석이 주위를 빙빙 돌며 틈을 노렸고 갑자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그가 다가오는 순간 삿발을 잡고 들어 올렸는데 젊은 장사는 공중에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번째 상대는 나이든 장사였는데 씨름 경험이 수십 년이나 되었습니다. 노련한 장사는 만석이의 힘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결국 만석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만석이가 들어올리자 노련한 장사도 속수무책이었고 모래판에 떨어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는 옆 고을에서 온 장사였는데 힘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붙자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힘센 장사가 만석이를 밀어붙였지만 만석이는 바위처럼 버텼고 오히려 장사를 들어 올려내 던졌습니다. 씨름장은 만석이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런 괴물 소년이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다른 관중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 아이가 장차 천하장사가 될 거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저런 힘은 타고난 거라고 감탄했습니다. 만석이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붙었고 이제는 씨름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석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구박받고 놀림받던 아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연달아 5명을 이겼습니다. 이제 결승전만 남았는데 상대는 3년 연속 우승한 노련한 장사였습니다. 관중들이 수군거렸는데 저 장사는 힘도 세고 기술도 뛰어나다고 만석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모래판 한쪽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경기를 하느라 지쳤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한 판만 이기면 황소와 쌀을 얻을 수 있었고 엄마와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분이가 만석이에게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만석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만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가 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한 판만 더야. 우리 만석이가 해낼 거야.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씨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승전 상대인 노련한 장사가 모래판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사는 만석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승전이 곧 시작될 것이었고 만석이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아전이 결승전 시작을 알렸습니다. 만석이와 노련한 장사가 모래판 중앙으로 걸어 나갔는데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노련한 장사는 3년 연속 우승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만석이보다 작았지만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작! 아전이 외쳤습니다. 장사가 재빨리 만석이의 삿발을 잡고 옆구리 아래로 파고들었는데 배지기 기술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중심이 흔들렸고 몸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 땅에서 떨어졌고 균형을 잃으며 뒤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석이는 넘어가면서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시야 한쪽에 누런 황소가 보였습니다. 우승 상품으로 걸린 그 황소가 만석이를 바라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안 돼. 저 황소 없으면 엄마랑 나랑 쫓겨나. 만석이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황소를 얻지 못하면 엄마는 계속 굶어야 했고 자기는 계속 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만석이의 눈에 불이 켜졌고 넘어가던 몸이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튕겨내며 기적적으로 버텼고 장사가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으아, 밥 줘. 만석이가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씨름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만석이는 장사의 삿발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장사의 몸이 땅에서 떠올랐고 만석이는 장사를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린 뒤 모래판에 내리꽂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우승자 만석. 아전이 만석이의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씨름장이 폭발했고 관중들이 환호하며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관아 관리가 나와서 만석이에게 황소 고삐와 쌀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만석이는 황소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소야,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엄마랑 밥 먹을 수 있어. 만석이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분이가 달려와 만석이를 안았고 두 사람은 황소 곁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황소 등에 올라탔고 분이는 황소 고삐를 잡았습니다. 뒤에는 쌀 20가마니를 실은 수레가 따라왔는데 수레꾼이 힘껏 수레를 밀었습니다. 행렬이 장터를 지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라고 천하장사가 탄생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만석이를 가리키며 감탄했고 어떤 이는 저 황소와 쌀을 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만석이는 황소 등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소 고삐를 잡으며 웃었고 만석이도 웃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가가자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개 짖는 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만석이다. 만석이가 황소를 타고 온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늘어섰고 만석이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만석이를 놀리던 꼬마들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먹는 하마라고 놀리던 그 꼬마들이 만석이를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한 꼬마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만석이야. 다른 꼬마들도 겁먹은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석이는 황소 위에서 꼬마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꼬마들은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습니다. 우물가 안악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만석이를 곰갔다고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수군거리던 그 안악들이었습니다. 안악들은 황소와 쌀 수레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게 정말 만석이야. 우리 만석이. 한 안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씨름대회에서 우승했다잖아. 천하장사래. 안악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만석이를 욕하고 놀렸던 것이 떠올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벼락을 무너뜨렸던 이웃집 주인도 나와 있었습니다. 만석이한테 쌀 2가마를 물어내라고 소리치던 그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만석이를 보고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장사님, 그때는 제가
제가 몰라 뵙고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는데 주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행렬은 계속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만석이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으며 어떤 이는 축하한다고 외쳤습니다. 만석이, 잘했다. 우리 마을에 장사가 나왔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만석이는 황소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이는 황소 고삐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평생 아들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이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소와 쌀 수레를 보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황소에서 내렸습니다. 분이도 황소 고삐를 놓고 만석이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궁금해했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황소와 쌀수레를 번갈아 보며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왔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와 만석이에게 달려들었는데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손주, 할미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만석이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이가 황소 고삐를 잡고 앞으로 나서며 딱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분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춰 서서 분이를 바라보았는데 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하고 쌀은 내 아들이 피땀 흘려본 겁니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숟가락 얹으시려면 이제 곳간 열쇠 내놓으셔야 합니다. 만석이 밥그릇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쌀수레를 흘금 보았는데 20가만이나 되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그것을 분이에게 건넸고 분이는 열쇠 꾸러미를 받아 꼭 쥐었습니다. 만석이를 보며 웃었고 만석이도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와 만석이가 드디어 당당해졌다고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분이와 만석이는 황소와 쌀을 마당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가서 곳간 문을 열고 하얀 쌀을 퍼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쌀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가마솥에 쌀을 가득 안치고 물을 부은 뒤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쌀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자 분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이 냄새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밥이 다 되자 분이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는데 보통 밥그릇이 아니라 세숫대야였습니다. 세숫대야에 하얀 쌀밥을 산처럼 쌓아 올렸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분이는 세숫대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만석이는 황소 곁에 앉아 있었는데 분이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만석아, 밥 먹자.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세숫대야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이는 새 숫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분이가 숟가락을 건네려 하자 만석이가 숟가락을 받아 밥을 떠서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먼저 드세요. 만석이가 말했습니다. 분이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아들한테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인 것이 떠올랐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만석아. 내가 먼저 먹어라. 엄마는 괜찮아. 만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드셔야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엄마, 제발 드세요. 만석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밥을 입에 넣었는데 하얀 쌀밥이 입안 가득 들어오며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분이는 밥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석이도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볼이 터질 듯이 불룩했지만 계속 씹었고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삼켰습니다. 만석이가 밥을 먹다가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배고프지 않죠? 이제는 물로 배 안 채우셔도 되죠? 분이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이가 자기 배고픈 것보다 엄마 배고픈 것을 더 걱정했다는 것을 알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만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석아. 이제 엄마도 배불러. 우리 둘 다 이제 배고프지 않아. 만석이는 엄마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는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때 기억나요? 헛간에서 엄마가 품에 숨겨준 누룽지.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가마솥 바닥 긁어서 가져간 거. 미안하다. 그것밖에 못 해줘서. 만석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 품에서 먹던 그 누룽지가. 분이는 만석이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분이가 만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너는 밥버러지가 아니었어. 너는 우리 집 기둥이었어. 엄마를 살게 해준 기둥이었다고. 만석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고 분이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며 먹었는데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계속 밥을 퍼먹었고 분이도 함께 먹었습니다. 황소가 옆에서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만석이는 황소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야, 고마워.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네 덕분에 엄마랑 나랑 살았어. 황소는 만석이를 핥아주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와 분이가 밥을 먹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15년 동안 손주를 밥벌어지라고 욕하고 며느리를 원수처럼 대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만석이가 새 숫대야를 거의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불룩하게 나왔지만 만석이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먹었고 웃으며 분이를 보았습니다. 엄마, 배불러요. 평생 처음으로 정말 배불러요. 분이는 만석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우리 만석이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석이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만석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분이도 울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엄마와 아들이 앉고 있었고, 황소는 그 곁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석이는 매일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밥을 지어 만석이에게 먹였고, 만석이는 쑥쑥 자라 진짜 장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만석이를 구박하지 못했고, 오히려 손주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분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황소도 튼튼하게 자라 밭을 갈았고, 집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밥통이라 놀림받던 아이가 천하장사가 되었고, 굶주림 속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아들은 매일 함께 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